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에 수면제 2알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와서 소주 한 잔 했어요. 이런 말씀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면제 오용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저는 수면장애 환자 1만 명 이상을 치료해온 수면 전문의 김민우입니다. 50년 경력 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바로 알지 못해서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22%가 수면제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럴까요? 수면제를 복용하는 노인 10명 중 4명은 이미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과 함께 보세요. 단 10분의 시간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어르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될 5가지 치명적인 습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멈춰야 할 습관 첫 번째,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소주나 맥주,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50년 의사 생활 동안 본 수많은 환자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65세 이상 노인이 수면제와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만 해도 매년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온 노인 환자가 최소 20명은 됩니다. 73세 박모 할아버지 환자분은 15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셨습니다. 김 선생, 요즘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와서 소주 한 잔 먹고 자는데 그래도 괜찮겠지요? 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수면제를 복용한 후 소주 2잔을 더 마시고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그 후 하루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수면제와 알코올은 모두 중추신경계 억제제입니다. 2가지를 함께 복용하면 서로의 효과를 증폭시켜 호흡 억제, 혈압 저하, 심박수 감소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 억제 위험이 약물만 복용했을 때보다 최대 5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 위험도 5배 이상 높아져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수면을 위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제를 복용하는 날에는 절대로 알코올을 섭취하지 마세요.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술을 마신 날에는 수면제 복용을 건너뛰세요. 알코올이 체내에서 완전히 대사되려면 최소 4시간에서 6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술을 마셨다면 그날 밤에는 수면제 없이 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잠이 안 올 때 술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세요. 카모마일, 라벤더, 패션플라워 같은 허브차는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 친구들에게 수면제를 복용 중임을 알리고 술을 권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세요. 특히 모임이나 행사에서 미리 이야기해두면 술을 거절하기 쉽습니다. 다섯째, 수면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의사와 상담하세요. 많은 경우 생활습관 개선과 인지행동 치료로 수면제 없이도 충분한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박모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술 대신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고 지금은 수면제 용량도 조금씩 줄여가고 계십니다. 김 선생님, 처음에는 술 없이 잠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따뜻한 차와 긴장 풀기 운동을 하니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잠들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멈춰야 할 습관 두 번째, 수면제 용량을 임의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50년간 수천 명의 수면 장애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늘은 잠이 더 안 올 것 같아서 또는 빨리 잠들고 싶어서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십니다. 반대로 약을 아끼려고 반 알씩 잘라 먹거나 이틀에 한 번씩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임의 조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까요?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68세 이모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2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워낙 잠이 안 와서 가끔 2알씩 먹기도 하고 약이 떨어질까 봐 어떤 날은 반 알만 먹기도 했어요. 네, 안타깝지만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검사 결과 이모 할머니는 약물 농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억력 저하, 주간 졸림, 어지러움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수면의 질도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고 한 번은 어지러움으로 인해 넘어져 손목 골절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양리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수면제 용량을 임의로 조절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처방대로 복용하는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68% 높고 낙상 위험은 72% 높았습니다. 수면제 용량 임의 조절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용량을 늘리면 부작용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노인은 약물 대사가 느려 체내의 약물이 더 오래 남아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용량을 줄이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 초조, 발한, 심장 두근거림, 심지어 발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불규칙한 용량 변경은 체내 약물 농도의 변동을 일으켜 수면제 내성을 더 빨리 형성시킵니다. 결국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더 많은 약이 필요하게 됩니다. 넷째, 수면제 과다 복용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고용량 수면제 사용자는 비사용자보다 치매 발생률이 54% 높았습니다. 다섯째, 약을 아끼려고 나눠 먹는 경우 일부 서방형 수면제는 잘라서 복용하면 약물이 한꺼번에 방출되어 과다 복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수면제 복용을 위한 제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의사의 처방 용량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효과가 부족하거나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둘째, 약물 관리를 위해 알약 정리함을 사용하세요. 요일별로 나눠진 약통은 복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중복 복용이나 누락을 방지합니다. 셋째,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수면제 관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특히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넷째, 수면 일기를 작성하세요. 복용 시간, 용량, 수면 상태, 다음날 컨디션 등을 기록하면 의사가 적절한 용량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점진적인 감량 계획을 의사와 함께 세우세요. 갑자기 끊지 말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모 할머니도 이 방법을 따른 결과 6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부작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만 수면제를 복용하고 나머지 날은 이완요법으로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몸이 스스로 잠드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반드시 멈춰야 할 습관 세 번째, 수면제와 다른 약물을 의사와 상담 없이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목격하는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겨울 76세 김모 할아버지는 심한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로 내원하셨습니다. 진료 중 복용 약물을 물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면제와 함께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항불안제,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약들을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고 어느 의사에게도 다른 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김 선생님, 각 병원마다 그 병원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머지 약은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검사 결과 김모 할아버지가 복용 중이던 약들 사이에 10가지 이상의 심각한 상호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수면제와 항불안제의 병용은 심각한 호흡 억제 위험을, 수면제와 특정 고혈압약의 조합은 과도한 혈압 저하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수면제를 복용하는 노인 중 70%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상호작용 위험이 있는 약물을 함께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제와 상호작용하는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응급실 방문 위험이 2.8배 높았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1.6배 빨랐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제와 다른 약물의 안전한 복용법은 무엇일까요? 제 5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약봉투 모으기를 실천하세요. 모든 병원 방문 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의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가지고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한약도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단골 약국을 정하세요. 여러 병원의 처방약을 한 약국에서 조제받으면 약사가 약물 상호작용을 미리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 약물 관리 앱을 활용하세요.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정보를 입력해두면 상호작용 위험을 알려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고 사용해 보세요. 넷째, 약물 조정을 위한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모든 약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노인 약물 검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약물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많은 노인들이 약물 부작용을 노화의 일부로 오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김모 할아버지도 이런 방법을 따른 결과 3개월 만에 복용 약물이 절반으로 줄었고 어지러움과 기억력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을 먹어도 정신이 맑고 밤에 더 잘 자게 되었어요. 여러 약을 함께 먹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멈춰야 할 습관 네 번째, 수면제 복용 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먹은 후에도 잠이 오지 않는다며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아실까요? 70세 정모 할머니는 수면제를 복용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점점 효과가 떨어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밤 수면제를 먹은 후에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자녀, 손주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약을 먹어도 바로 잠이 안 오니까 심심해서 폰을 보는 건데 이게 문제인가요? 네, 이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수면 검사 결과 정모 할머니는 수면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블루라이트와 정신적 자극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고 수면제 내성도 더 빨리 발생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수면제는 복용 후 2~30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은 이미 졸음을 느끼고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뇌가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또한 흥미로운 내용을 접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더욱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로 억지로 잠이 들면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수면제의 영향 아래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 수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수면제 복용 후 온라인에서 고액의 물건을 구매하고 다음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제 복용 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 위험이 36% 높았습니다. 약효가 작용하는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일어날 때 균형 감각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수면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제 복용 후 30분 이내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제 필요 용량이 평균 23% 적었고 수면의 질도 40%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제 복용 후 잠들기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제는 침대에 누워 불을 끈 후에 복용하세요. 약을 먹고 다른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안한 수면 환경에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면제 복용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TV, 컴퓨터 등 블루라이트를 발산하는 모든 기기는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면제 복용 후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두세요. 이런 소리는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수면제 복용 후에는 간단한 호흡 명상이나 근육 이완 운동을 해보세요. 복식 호흡을 10회 정도 하거나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근육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하면 수면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실 환경을 수면에 최적화하세요.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 18에서 20도씨를 유지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제 복용 시에는 환경의 영향이 더 커집니다. 정모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한 결과 2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수면제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약 먹고 폰 안 보니까 정말 깊이 잘 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도 더 맑고 약 먹은 후에 한 행동이 기억 안 나는 일도 없어졌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반드시 멈춰야 할 습관 5번째, 수면제에만 의존하고 근본적인 수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를 먹으면 모든 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수면제는 임시 해결책일 뿐입니다. 79세 한모 할머니는 10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 효과는 줄어들고 부작용은 늘어났지만 다른 방법은 시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 나이에 이제 와서 무슨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바꿔요? 그냥 약이라도 먹어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세 검사 결과 한모 할머니의 불면증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과 하지불안 증후군이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수면제만 복용하는 것은 마치 경고등이 켜진 자동차에 테이프를 붙여 불빛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불면증 원인 중 약 70%는 수면제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야간 빈뇨, 통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간 수면제에만 의존할 경우 내성이 생겨 효과가 감소하고 의존성이 생겨 끊기 어려워지며 인지 기능 저하, 낙상, 자동차 사고 위험 등 다양한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5년 이상 수면제를 지속 복용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7배, 낙상 위험이 2.3배 높았습니다. 또한 수면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기저질환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제 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한 수면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장애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종합수면 검사를 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많은 수면 장애는 적절한 치료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기, 침대는 오직 수면과 성생활만을 위해 사용하기 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비약물적 수면 치료를 시도해 보세요. 인지행동 치료, 이완훈련, 명상, 수면 제한 요법 등은 수면제 없이도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세요. 하루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 특히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는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단, 취침 3시간 이내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다섯째, 의사와 상담하여 점진적인 수면제 감량 계획을 세우세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도하에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모 할머니도 이 방법을 따른 결과 수면 무호흡증 치료 CPAP 기계 사용과 하지불안증후군 치료를 병행하면서 6개월에 걸쳐 수면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엔 약 없이 잘 수 있을지 의심했는데 지금은 약 없이도 깊이 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개운하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제를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반드시 멈춰야 할 5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수면제와 술을 절대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둘째, 수면제 용량을 임의로 조절하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 없이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수면제와 다른 약물의 상호작용에 주의하세요. 모든 약과 건강보조식품 목록을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넷째, 수면제 복용 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피하세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위험한 수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수면 문제를 해결하세요. 많은 수면 장애는 적절한 치료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것은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85세 환자분도 잘못된 수면제 습관을 개선한 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제 사용과 건강한 수면 습관은 여러분의 건강, 인지 기능, 그리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한 수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면 건강을 위해 저희 인생 한방울 채널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